안녕하세요. 수능 당일까지 책임지는 빈틈없는 커리큘럼 산 김영준 국어논술 전문학원 2026년 예비고3 N수 연가정 수업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예비고3 그다음에 N수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세랑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들과 지필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김영준 원장님과 그다음에 저 이세랑 강사가 팀티칭으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다양한 이력을 가지신 여러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좋은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이번 수능 국어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요점만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이번 수능은 일단은 수학하고 비교해봤을 때 표준 점수가 최고점자가 145점에 해당하는 걸 보았을 때는 국어가 수학보다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하고 또 비교해봤을 때도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률을 각각 선택 과목별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화법과 작문에서 보셨을 때는 독서가 오답률 상위권에 전체적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독서가 시험에서 등급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화작 선택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화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화작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보이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독서를 기본으로 해서 독서가 오답률 상위권에 굉장히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들이 각각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보았을 때 그렇죠. 언어와 매체 중에서 제가 문법으로 따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매체보다는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결과물을 조합해 봤을 때는 이번 수능에서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럼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독서를 좀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또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전 수능에선 또 문학이 굉장히 수능에서 전 수능까지 포함해서 지난 2년간의 수능, 이번 수능을 제외한 나머지 수능에서는 또 문학이 또 굉장히 오답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등급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난이도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사항은 EBS 교재 반영 비율이 어찌됐건 시행령상으로는 50%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국어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수를 제외한 심지어 독서론조차도 수능 특강의 일부 내용을 반영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맞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EBS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EBS 교재 반영률은 53.3%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독서 내지문 문학 4지문이고 문학 7작품이고 그 중에서 3작품이 연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4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4지문이 다 어느 정도 연계를 다 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EBS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교과서는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시험 문제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수능시험. 그래서 1년에 3번을 볼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고 1, 2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고 3 N수생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인데 평가원 기출이 나름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결과물을 통해서 보셨지만 EBS 교재를 50% 이상 반영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EBS 교재 역시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보통 우리가 기출 분석 모든 강의 이름이 다 기출 분석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강의마저도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뭐냐?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라는 게 단순히 풀기만 하는 거라면 분석이란 말을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출 문제
뭐 풀기, 뭐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사실 이 기출 문제들은 이미 지난 시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뭐 내신하는 것처럼 그 지문을 분석해서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네, 사실 이런 면으로 기출을 본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은 분석 대상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서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제재들, 그다음에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에 도달하는 연습을 해야만 수능에서 비슷한 서술 방식에 그다음에 비슷한 제재들을 다루고 있는 그다음에 좀 더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지문들을 읽을 능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라는 건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막 순진하게 그냥 지문을 읽고 그냥 자기 아는 대로 그냥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건 사실 이제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독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감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국어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짧은 지문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를 찾아서 거기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물어볼 부분들을 지문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찾을 수 있는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기출 분석의 일종이고요. 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느냐가 어떤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맞았어. 이게 아니라 출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도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국어가 뭐 애매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국어가 애매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고르는 방식, 선지를 고르는 논리,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 역시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발문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독서의 지문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거나 비판했을 때 적절한 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한다면, 문학의 보기는 항상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잘못된 거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보기가 주어지는 방식도 다르고 독서에서 중점이 되어야 되는 부분, 문학에서 중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서로 그냥 같은 글을 읽고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서 보기를 읽는 방식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문제, 선지, 보기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유형, 그 안에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는 과정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기출문제 분석은 N생들은 보통 N회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적어도 한 5년치 좀 넓게 보면 한 7년치, 10년치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좀 많이 보면 한 5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물론 이제 텀을 어느 정도 두고 반복해 가야 되겠지만 반복해 가면서도 수능이 어떤 시험인가 이거를 이해해 가는 게 결국 이제 기출을 분석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오시면 정말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거죠. 그죠.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기출 지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지문이 등장했을 때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공부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절반은 이제 50%는 이제 EBS 연계라고 부르거든요. EBS 연계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은데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EBS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 단축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사실 EBS 연계 교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용어인데, 그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냥 뭐 학생들이 이걸 이제 피지컬이라고 부르는데 피지컬만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항상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낼 수 있는 이 탄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EBS를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라는 얘기를 꼭 남겨드리고 싶어요. 7작품 중에서 문학 7작품 중에서 3작품이 아닌 작품이 나오고 최근에 연계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더더욱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 자체가 출제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지문 자체를 안 읽고도 문제를 푸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시험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이제 기반이 되는 내용들은 사실 EBS에서 미리 엿보기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지문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작품을 좀 덜 읽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습득할 수 있다면 읽어야 될 텍스트 자체의 양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내가 독해력을 키워서 네, 뭐 연습을 많이 해서 사실 이런 거 너무 피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EBS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뭐 답도 정확하게 고를 수 있겠지만 네, 당연히 이제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시간 단축의 지름길이 되니까 EBS 연계교재 같은 것도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BS 지문, 독서라면 네, 작품, 그다음에 여기 뭐 제가 쓰지 않았지만 화법과 작문, 원어와 매체마저도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문학이나 독서에 비해서 선택 과목이 좀 연계체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답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답률도 높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일수록 네, 물론 상위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죠. EB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풀어도 풀리는 문제지만 EBS를 공부하고 풀면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이 생길 거고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내가 평소라면 풀지 못했던 문제에 도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인데요. 네, 사실 왜 제가 지금이란 말을 하냐면 EBS니까 내년에 수능을 볼 학생들을 위한 EBS 교재는 아직 네,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빠르면 1월 말, 좀 늦으면 2월 뭐 초에서 중순 사이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EBS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네, 더더욱 네, 지금은 네, 기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EBS가 네, 그 EBS 교재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뭐 작품 수도 뭐 100작품이 넘고요. 독서 지문도 당연히 100개가 넘고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또 꼼꼼하게 공부해 나가려면 특히 이제 재학생들의 경우에 학기 중에 네, 뭐 다른 과목들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뭐 학종을 준비하면서 내신을 준비하면서 뭐 논술도 하면서 예체능 학생들이면 예체능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걸 동시에 학기 중에 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네, 기출문제를 물론 이번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네, 기출문제를 적어도 좀 최근 기출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두시면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기 중에는 EBS 교재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기출을 중간중간에 네, 계속 흐름을 끊기지 않을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이번 겨울방학을 만약에 좀 허투루 보내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기출도 봐야 되고 EBS도 봐야 되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컨트롤하기 어려운 네, 지경까지 몰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번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국어를 한정지어서 말씀드린다면 네, 이번 겨울이야말로 평가원 기출 좀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특히 이제 선택 과목 관련해서 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문법에 대한 공부가 일단 2월달 안에는 한 번은 다 끝내셔야 돼요. 네, 끝내야 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용 이런 단계로 넘어가셔야 언어와 매체에서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수준의 난이도에까지 네,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겨울에 문법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급한 것도 너무 많아져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겨울에는 네, 평가원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네, 본인의 뭐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기초, 그 다음에 뭐 취약점 보완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이제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네,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네, 물론 뭐 내신도 있고 뭐 사관학교를 가실 분들도 있고 네, 사람마다 입시의 스케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적어도 이번 겨울만큼은 그죠? 좀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냥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네, 뭐 매일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하면서 그걸로 자꾸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은 네, 조금 천천히 지금 정말 기초를 다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나중에 가면 기초라는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조금 점수가 덜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뭐 3월 학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3월 학평은 네, 단언컨대 네, 수능 성적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3월달 이후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겨울에는 뭔가 토대를 단단하게 쌓고 그 다음에 3월, 4월, 5월에 EBS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6월 모평에서
조금 더 길게 보면 수능 완성까지 공부해서 9월 모평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 시험은 무조건 성공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당장 1등급이 아니라고 슬퍼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당장 뭐 3등급이 아니라고 슬퍼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다음에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확한 토대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고 성적을 올리려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건 굉장히 고단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나의 지적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일단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예리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 문제도 그런데 어떤 문제는 막 1분 만에 풀 수 있다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고 어쨌든 성적 올리는 지름길은 성적을 올리는 출발점은 쉬운 문제부터 정복해 나가는 거다. 쉬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면 항상 일정한 수준의 점수가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 위에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 문제 두 문제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평소에 풀지 못했던 문제 뭐 두 문제를 맞췄는데 실수해서 두 문제 세 문제를 틀려버리면 사실은 이건 공부는 헛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좀 더 능숙하고 여기서 능숙하게란 말은 빠르고 정확하게입니다.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시간은 좀 더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부족할 상황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본 기조로 삼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를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과목별로도 우리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국어 안에서 이제 세분화된 영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분화된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좀 보완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 그렇죠? 나는 기술 지문이 너무 싫어요라고 하면 기술 지문을 멀리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문을 좀 잘 풀 수 있을까? 잘 읽고 풀 수 있을까? 나는 고전시가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고전시가랑 좀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취약한 영역이나 유형을 보완하는 작업을 겨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요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그다음에 그 앞에 좀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자신이 못하는 부분에 좀 더 공을 들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밸런스 있는 토대를 좀 만드실 수 있으면 우리가 당장은 원하는 성적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수능 시험 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저희는 이제 시간표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수업,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오전 9시,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수업, 이렇게 해서 총 5타임의 수업이 깔려 있고요. 이 5타임의 수업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독서 2시간, 문학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별로 이제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이게 저희가 이제 특강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뭐 미리 공개를 하자면 토요일 9시 수업, 일요일 9시 수업은 저희가 이제 8월달 이후에는 8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으로 좀 더 땡겨집니다. 뭐 이유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수능 국어는 8시 반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8시 반에 시작하실 수 있도록 생체 리듬을 거기에 맞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땡겨 올 거고요. 수업 시간은 독서 2시간, 문학 2시간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10주 커리큘럼인데요. 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뭐 문학은 갈래별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6주차나 7주차에 보시면 이제 원장님 직접 수업에 들어오셔서 특히 이제 이번 수능에서 철학 지문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읽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제 거기에 도달할 그 수준의 어떤 지적 수준도 필요로 하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뭐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수업에 자신이 있지만 원장님은 뭐 수업 수능 국어는 이제 30년 이상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수능 국어의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시고 어떤 수준의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물론 이 수업은 그렇죠. 배경 지식을만 가르치는 수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능 국어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혹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6주차, 7주차에
알려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수능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10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뭐 독해력, 뭐 어휘력 이런 것들을 다 네,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10주 차에는 이제 우리가 10주간의 수업에 대한 이제 과정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전적으로 네,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들도 이제 수업에서 전달해 드릴 내용이에요.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주 목요일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김영준 국어학원의 이제 고3 수업, N수생 수업은 장점, 네, 특징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8월 달까지 네, 매주 특강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주, 종강하는 주 정도를 제외하면 매주 특강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언제든지 계속해서 메꿔나갈 수 있는 수업을 네, 항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으로 당연히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통과목 특강이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독서 특강, 문학 특강이고요. 일단 학생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아니면 학생들이 가장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때 뭐가 필요할까를 봤을 때, 독서는 사실 이제 법률 지문이 사회문화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요거만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특히 이제 법률 지문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빠르게 점수를 낼 수 있는 독해 원리, 그다음에 독해하는 방법, 문제 유형 이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별로 다 다르지만 일단은 고전 시가를 먼저 정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고전 시가가 사실 공부를 조금만 해두면 사실 수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또 갈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개가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요거 2개를 먼저 특강, 공통과목 특강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 때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6주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수능 국어에 나오는 문법, 뭐 내신에 나오는 그런 뭐 잡다하고 암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법 말고 수능 국어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문법들에 대해서 6주 동안 강의를 할 거고요. 아까 오답률 보셨죠? 화법과 작문도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다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소모를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리하게, 좀 합리적으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특강, 화법과 작문 특강 이렇게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좀 제가 좀 야심차게 미는 건데,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뭐 최상위권도 다니고, 뭐 중위권, 상위권, 뭐 골고루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다양한데, 좀 늦었지만, 수능 국어를 다시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뭐 보통 다 그렇죠. 1, 2학년 때 좀 놀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정신 차리고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수능 국어는 너무 어렵다. 근데 뭐 또 기출문제 같은 건 사실 이제 3학년을 N수생을 대상으로 출제된 문제니까 사실 국어 초보들이 접근하기엔 사실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초만 공부하고 있으면 수능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냥 기초를 공부해서 따라오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자기가 봐야 되는 시험, 어렵지만 그 난이도의 공부를 하시면서 기초 공부를 병행하셔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되게 어렵죠.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기는 좀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번 연도부터는 인문 강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무료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아침 수업, 토요일 저녁 수업, 뭐 일요일 아침 수업, 일요일 저녁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요 중간 시간대에 제가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철학, 경제,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률은 없는데 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요거를 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좀 하위권 학생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위권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중위권 학생들이라도 뭐 또 자기가 못하는 영역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취사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도 있습니다.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각각 2주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정말 이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다 들으시면 되고요.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좀 취약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산학원만의
강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좀 어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되게 수업의 볼륨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뭐, 말씀에 이제 균형과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뭐 어떤 인강이나 뭐 단과 강좌에 비해서 저희 학원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고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필요한 영역의 공부가 다, 네. 일정 수준 이상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간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딱 짜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네, 슬럼프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좀 공부의 컨디션이 들쭉날쭉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수업도 이제 뭐 실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연간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0과정이고요. 네, 다음에 1과정, 2과정, 3, 4, 5, 6 7월, 8월, 9월, 10월까지 11월 수능 당일까지 네, 저희가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슬럼프가 와도 그냥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있으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그냥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돼요. 사실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1년의 스케줄이라는 건 사실 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저희 학원만이 이렇게 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1년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네, 이 스케줄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요거에 맞춰서 그냥 네, 편하게 따라오시면 된다. 일단 기본은 정확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좀 더 할 수 있는 거, 좀 덜어내야 할 거를 얼마든지 고르실 수 있어요. 균형된 커리큘럼, 그 다음에 1년 내내 안정되게 흘러가는 흐름, 네,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 네, 저희 학원을 네, 1년 동안 열심히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요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네, 요 정도 결과물이 생깁니다. 네, 기출문제 10개를 대부분 다 분석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최신 기출은 다 100%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중요한 작품들 뭐 사실 전체 작품인데 네, 다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네, 매주 나오는 이제 책자로 되어 있는 저희 과제집이 네, 매주 한 권씩 풀다 보면 44권. 네, 그다음에 개인이 못하는 과목에 대한 또 개인별 과제집이 있는데 네, 이것도 44권. 네, 모의고사 91개 푸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별로 오답 노트도 네, 30권 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이것만 하셔도 네, 수능을 잘 보는 데 있어서 네,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어가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통 과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매주 이제 과제집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매주 모의고사가 나가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영상에 대한 네, 다시 보기 영상이 항상 제공이 되고요. 또 혹시 수업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유튜브 라이브로 수업이 실시간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과제집은 이렇고요. 네, 매주 나가는데 네, 분야별로 네, 수업 시간 네, 그 주에 한 뭐 비문학 지문에 비슷한 제재들, 그다음에 네,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 네, 같은 작품, 네, 혹은 네, 비슷한 작품들을 가지고 네, 충분히 그 주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계획표까지 완벽하게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뭐 자료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복습을 하기에 충분한 과제집이 매주 책자 형태로 나갑니다. 네, 페이지는 보통 100에서 150페이지 정도고요. 네, 뭐 파이널 때는 뭐 한 300페이지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매주 그냥 요걸 열심히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 있는데 최신 출제 경향을 네,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모의고사고요. 저희가 학원에서 제작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매주 모의고사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수업은 당연히 이렇게 항상 동영상의 형태로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저희만의 장점인데, 네. 사실 인강이나 뭐 단과 이런 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관리라는 표현이 네, 어떻게 생각 좀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은 알아서 잘해야죠. 하지만 네,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자료들이 제공된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대1 상담도 존재하고 네,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매주 모의고사를 네, 풀어갖고 오시면 네, 본인이 틀린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를 따로 뽑아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BOD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학원에도 없고요. 네, 저희 학원에만 있는 시스템이라서 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더 풀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매주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페셜 트레이닝 과제지 뭐 제가 특훈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람별로 뭐 어떤 학생은 이제 고전 시간을 못하고 어떤 학생은 뭐 경제를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추가 과제가 나갑니다. 너는 경제를 못하니까 이번 주에는 경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못하는 영역들을 뭐 돌아가면서 다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본인이 못하는 영역만 집중적으로 조금 더, 네, 뭐 양을 엄청 많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네, 빠르게 자신의 취약 영역을 보완해가는 문제집이 네, 따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뭐 과정별로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세부 사항을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그다음에 뭐 저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수업의 종류 볼륨이 되게 큽니다. 정규 수업도 4시간이고 거기에 이제 공통 과목 특강, 선택 과목 특강, 과제집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매주 나가는 공통 과제집, 추가 과제집, 오답 노트, 그다음에 모의고사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업도 인문 강좌가 따로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거냐라고 이제 질문 요새 좀 문의가 많이 오셔서 이걸 그냥 간편하게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이제 정규 수업과 선택 과목 특강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 특강 여기 빠졌는데, 공통 과목 특강에서 이제 법률 지문이나, 고전시가에서 조금 취약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거기까지. 그리고 데일리 트레이닝 과제집이랑, 그다음에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 그다음에 오답 노트.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좀 더 취약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인문강좌 일부나 취약 영역 문제집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풀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꾸준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1년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저는 이제 선택 과목 특강이나 공통 과목 특강은 꼭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오답 노트 중심의 공부를 한다면,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취약 영역 추가 문제집이 좀 더 메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문제 푸는 양을, 특히 이제 취약 영역에서 문제 푸는 양을 좀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문강좌 일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역시 들으시면, 1년의 스케줄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균형 있게 그다음에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1년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권 학생들 대신에 하위권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의지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국어를 잘하게 되진 않습니다. 뭐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간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많이 풀기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할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하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정규 수업 꼭 들으셔야 되고요. 선택 과목도 들으셔야 되고 공통 과목 특강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매주 나가는 과제집 해오시고 위클리 모의고사 당연히 풀어오시고 대신에 요거 개인별 취향 영역 문제집 이런 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건 처음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인문 강좌를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 읽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국어에 어떤 문제를 나오는가 이런 거를 좀 경험치를 높이신 다음에 나중에 성적이 조금씩 오르면 그때 이제 스페셜 트레이닝이나 뭐 오답 노트 이런 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찌됐건 수업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깔아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떤 한 그룹의 학생들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잘 보길 원하는 다양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장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공부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자료는 뭐든지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입장에 맞게 잘 취사 선택해서 1년을 운영해 가신다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가늠이 잘 안 선다면 저희가 또 1대1 상담이 항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같이 계획도 짜주고 또 뭐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주로 국어에 대한 거지만 뭐 전체적인 학업이나 뭐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대화를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1년의 계획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 커리큘럼은 수능 당일까지 책임진다입니다. 담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수능 당일날 수험표 뒤에 붙이는 가채점표, 그 다음에 손 녹지 말라고, 손 얼지 말라고, 손난로 2개씩, 당 떨어지지 말라고, 초콜릿, 저희가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챙겨주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 당일까지 책임질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 수업에 오신다면 서로가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수업 안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꼭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